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일병 시절 212번째 이야기. 군대 송금 1. 현대사회에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군대에서도 이 법칙은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군인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국가가 다 책임을 져줍니다. 숙식을 제공해주고 옷도 속옷부터 외투까지 모두 무상으로 주고 필요한 생필품과 몸이 아플 때 치료와 약까지도 모두 공짜로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월급에 보너스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삶을 유지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는 그런대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데 의식주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취미생활도 해야 하고 간식도 먹어야 하고 전우들과 친교생활도 해야 하고 이래저래 생각지 않은 돈 쓸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은 군인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도 국가에 소속된 일종의 기간제 공무원이므로 국가로부터 월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액수는 정말 쥐꼬리가 아니라 쥐꼬리 털 하나보다도 더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 당시 군인들 월급이 1980년 12월 제가 입대할 당시 이등병이 2,700원, 제가 전역하던 1983년 7월 병장 월급이 4,500원 정도였습니다. 이 금액은 그 당시 사회에서 일반 제조업 회사의 초보 근로자 하루 일당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 당시 공무원들에게 1년에 600%라는 보너스를 지급했는데 군인들도 역시 거창하게 600% 보너스가 지급되어 2달에 한 번씩 그 2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이등병 5,400원, 병장 9,000원을 받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펄펄 끓는 젊음을 지닌 군인들이 용돈으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부대는 야전훈련이 많았고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훈련을 나갈 때마다 분대원들이 돈을 객출하여 간식과 반찬 등을 사야 했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대부분은 음으로 양으로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을 통해 용돈을 조달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용돈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이 가족들 면회였습니다. 가족들이 면회 오면 맛있는 사제 음식도 싸오지만 그보다도 용돈을 주고 간다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나도 어머니와 사랑하는 여인이 몇 차례 면회를 왔고 그때마다 용돈을 주고 갔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휴가를 가거나 또는 휴가를 가는 전우에게 부탁해서 부모님이나 가족을 찾아뵙고 안부를 전하며 용돈을 받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방법을 쓰지는 않았지만 내가 심부름꾼이 되어 용돈을 받아다 주는 역할은 몇 번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집에 편지를 해서 송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군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송금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방법은 부대 근처 단골로 이용하는 가게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집에 편지를 보내 그 가게집으로 우편안을 보내도록 하고 우편안이 오면 가게 주인이 우체국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어다가 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주로 저녁 말년에 가게집 외상값이 밀려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앞서 이등병 시절 이야기에서 언급했거니와 제대 말년에 송금 받다가 그것이 잘못되는 바람에 꼼짝없이 걸려 인생이 바뀐 사람이 바로 우리 소대 선임하사 방아무개 중사였습니다. 그의 말을 빌리면 그는 서울 모 고등학교 출신으로 군인으로 장기 복무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군대 생활 잘 마치고 저녁을 준비하면서 가게집 외상값을 갚기 위해 집에 송금을 요청하면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전에도 몇 차례 가게집으로 송금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가게집으로 송금되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우편안을 가게집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부대로 보내는 편지에 동봉을 했고, 우편안은 등기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이 보안대 서신검열에서 걸린 것입니다. 이때 상부에서 그에게 제안한 것이 영창 갈래? 아니면 말뚝 박을래였습니다. 영창 가서 인생의 빨간 줄 올라가는 것보다 국가공무원인 하사관으로 장기 복무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중대장의 설득에 선택의 여지 없이 그는 당연 장기 복무를 지원했고, 육군 병장으로 전역할 꿈을 접고 소위 군대 말뚝을 박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군대 송금은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많은 고참들은 거의 가게집을 이용하여 송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양구 땅 군부대 안에서 휴가나 외출 외박이 지극히 어려운 우리 부대 형편상 전역을 앞둔 말년들이 그동안 가게집에 걸어둔 외상값을 갚기 위해서는 거의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